이제 추천 알고리즘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인데요. 넷플릭스 처음 가입하실 때 보면 이제 선호하는 영화 한 3편인가 몇 편만 딱 표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추천이 계속 뜨죠. 그리고 야, 신기하게 이런 걸 나한테 추천하네. 근데 사실은 내가 관심 가질 법한데라는 그런 반응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넷플릭스가 가진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길래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약간 신기한 반응도 있고요. 다른 한편 그러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한편으로 편향된 영화만 보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스스로에 관한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다른 한편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어떤 특히나 정치적으로 한 방향으로 편향이 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쏠림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확증 편향이라든가 중독의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더 특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포털이나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뉴스를 추천받고 읽게 되는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냐 공정하냐에 관한 어떤 주장이나 논란이 주기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게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아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추천 알고리즘이 밑에 깔려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면 괜찮은 것이냐, 공정성 문제는 안 생기는 것이냐에 관한 질문이 이제 계속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거에 관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이용자들이 더 한쪽으로 쏠리지 않나라는 식의 불안과 의혹이 나타나고 또 반대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시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검색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가 뭐 사실은 굉장히 회사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물건을 검색한 결과를 첫 페이지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첫 페이지 중에서도 맨 위에 줄에 보여주는 것 또는 두 번째 줄 정도에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페이지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효과가 확 떨어지게 되고요. 첫 페이지 아래서 첫 줄, 두째 줄에는 어떤 물건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요소들, 이제 관련도 이렇게 제일 많이들 전자상거래 맥락에서는 언급을 하죠. 또는 최신 물건, 뭐 제일 비싼 거, 제일 싼 거,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이용자들이 소팅을 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련도가 높은 걸 보여주게 되고요. 관련도 높은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외부자의 시각에서 검증을 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과 압력이 들어가고 회사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 자체는 보여줄 수가 없고 대원칙은 이런 것이다라는 원칙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압력과 회사의 반응 이 사이에 이제 뭐랄까 공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큰 틀에서 보면 추천 메커니즘은 두 가지 유형의 알고리즘이 보통 작동을 합니다. 한 가지 제일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은 협력 필터링, 영어로 이제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사용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 A와 B가 10개의 물건을 놓고 1번부터 8번까지는 구매 패턴이 똑같다. 사용자 A는 9번을 구매를 했다. 사용자 B는 9번은 구매 안 했다. 이러면 사용자 B한테 9번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물건 10번에 대해서 사용자 B는 구매를 했는데 사용자 A는 구매 안 했다. 그러면 그 10번 물건은 사용자 A한테 추천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구매 패턴이 나머지 이제 8개에 대해서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구매 패턴이 비슷한데 어떤 그 중에 다른 거 한두 개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게 되는 이런 유형의 방식, 이게 이제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컨텐츠 기반입니다. 컨텐츠 기반의 필터링인데요. 이거는 약간 더 오랫동안 활용이 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가 한 10개의 노래를 듣는데 10개의 노래 중에 이 사람이 많이 듣는 것이 힙합이다.
또는 이 사람 스스로 힙합이라고 나는 힙합 좋아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래 취향을 보니까 힙합이네라는 게 판단이 되면 힙합의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는 이렇게 협력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와 콘텐츠 기반의 필터링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고 그 두 가지 방식을 조합을 해서 쓰게 되는 그런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이제 외부자의 시각에서는 뭔가 너무나 약간 블랙박스 같은 알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주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 유형의 사례입니다. 이 안면인식 기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미국하고 유럽에서 훨씬 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미국에서 나와 있는 안면인식 기술 이제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국회의원들 사진을 넣고 제대로 인식하는지 평가를 했더니 일부 맞고 일부 틀리는데 틀린 사람들이 대부분 유색인종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못 알아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정확도에서 계속 나아지고 있긴 한데 대체로 보면 백인이고 남성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유색인종이고 여성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 자체가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학습용 데이터에 있어서 남성이고 백인인 사람들은 학습용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이 되면서 기술도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이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백인들은 더 잘 알아보고 유색인종은 못 알아보면서 엉뚱하게 예를 들면 경찰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쓰는데 엉뚱한 사람들을 체포할 가능성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도 안면인식 그 CCTV 카메라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CCTV 카메라가 활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안면인식 기술이 이제 같이 장착이 된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안면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한쪽에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길에서 쓰이는 안면인식 기술 같으면 이 사람의 얼굴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DB 안에 있는 이 사람과 매칭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도 면에서 문제가 일단은 있을 수가 있고요. 영국에서 한동안 시험 삼아 해봤더니 정확도의 불안감이 좀 있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경찰용으로 쓰이다가 보니까 수배자 DB에 있는 사람하고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해본 것인데 수배자 DB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달 전에 이 사람은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클리어가 됐는데 DB가 오래된 거라서 안면인식 기술 자체는 정확하게 이 사람을 집어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나는 몇 달 전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다 클리어했다. 왜 아직도 나를 못 살게 구냐? 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 데이터가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능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불안감과 의문, 의혹들을 또 주기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에 더 깊이 들어오려면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유용한 부분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불필요한 불안감은 당연히 이제 줄여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신뢰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